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첫 소식이 뭡니까? 네,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노부부를 잇따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요. 예. 무기징역이 선고된 소식입니다. 예. 대전지법은요. 존속살인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자세히 짚어봐야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8일에 벌어졌습니다. 예. 31살 A씨는요, 충남 서천에서 혼자 사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질식시켜서 숨지게 한 뒤 도주를 했습니다. A씨는 이 도주 과정에서요,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카드 등을 훔쳤습니다. 이후 A씨는 서울의 마사지 업소에 또 들어가서 이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직계 존속이 있고 또 네. 죄 없는 사람들이 또 있고 다 희생이 당한 건데 예, 충격을 줬던 건 기억하는데 네.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예, 이 맞습니다. 정도면 심각한데. 예. 앞서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요,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실상 이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살해된 피해자가 3명, 살인미수 피해자 1명 등에 이르며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살인 행각과 유사할 정도로 범행이 잔혹하다. 네. 그리고 천륜을 저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차별 범죄를 저질렀다 등의 근거로 해서요, 사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재판부는 사형이 아닌 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모두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예. 또 재판부는 이 피고인, 그러니까 즉 A씨죠. A씨의 성장 과정이나 이 가족관계 그리고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해서 사형 선고를 내릴 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예. 성장 과정이요? 네. 이 재판부가 말한 성장 과정, 그 가족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A씨가 14세 때요, 이 네.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결손 과정에서 자랐고요.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애정 결핍과 정신 장애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가족의 방치와 무관심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겁니다. 예. 그럼 사법부에서 이제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한 흔적은 보이는데 네. 사형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은 지금 어떤 겁니까? 가장 최근에 벌어진 사형 선고 사례를 보면요. 예. 2015년에 자신의 여자친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요. 예. 여자친구 부모님을 살해하고 여자친구를 강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상급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어금니 아빠 이영학 그리고 또 수원 토막살인의 오원춘이 그 대표적 사례인데요. 예. 실제 이제 사형 집행을 보면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실상 20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형법 그리고 헌법에서는 사형을 일정 정도 규율하고 있지만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우리가 분류되는 겁니다. 예.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사법부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풀이되는데요. 사형제 존폐 논의는 사실 법조계나 또 학계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형제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치열하게 논쟁이 되는 이유는 헌법에 존재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이런 가치와 관련해서 인권의 가장 근본적인 그 권리를 생명권으로 놓고 보는데요. 이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데 이거를 오심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심이 나갈 경우에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치열하게 논쟁되고 있는 만큼 사법부도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